이제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대변을 보겠습니다. 건포도 모양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황금색인데 여기서 새카매지는 거예요. 건포도 장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같이 풀어지는 것도 있지만 건포도 모양으로 작게 풀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장염 단계고 심하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처방전보다 일단 일반적인 한방지사제나 찐감자 바나나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 바로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장염이 문턱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염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설사거나 흰색 점액, 코 같은 게 나와요. 이건 100% 장염이에요. 이런 경우 빨리 병원에 가셔서 링거라든가 수액주사를 맞든가 장염 치료를 전문적으로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열도 있을 수가 있고 심한 복통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장염에 걸렸을 때 저는 항상 병원을 가기 전에 임시방편으로 하는 게 그 이온 음료. 그거를 먹거든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편인데. 네, 많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온 음료를 드시면 수분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으로, 대변으로 나갈 물 수분을 소변으로 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방에서도 지사제의 특징이 이뇨를 활발하게 해서 수분이 과도하게 대장으로 가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이에요. 네, 좋습니다. 왜냐면 저 자주 시달리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용진 씨 대변. 음식물이 보이는 대변. 이런 경우 아이들이 많이 봐요. 근데 큰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자기한테 잘 받는 음식이 있고 안 받는 음식이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오징어가 잘 안 받아요. 저는 오징어 먹으면 피똥을 쌉니다. 네, 그렇다고 오징어가 저한테 해로운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럼 어른인 경우에도 저렇게 음식물이 바로 변으로 나오면 그 음식이 괜찮은 나한테 거예요? 잘 안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네, 생각하면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대변에 보이는 음식물만 삼가하거나 그게 만약에 야채인 경우에는 삶아서 갈아 드시면 돼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먹으면 5%가 흡수가 되는데 삶아서 먹으면 50%가 흡수가 되고요. 삶아서 갈아 먹으면 90%가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애들에게 많이 보이는 대변이에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황금색 바나나 굵기의 대변이 제일 좋다. 근데 대변색이 점점 진해집니다. 왜 진해질까요? 어디선가 피가 흐르고 있어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술을 많이 먹은 다음날 대변색 검해지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위 벽에서 피가 흐른 거예요. 근데 위하고 십이장에서 피가 흐른 게 소장과 대장을 거쳐 나오면서 검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손등에 걷어요. 피가 나오면 처음에 빨갛죠? 딱쟁이가 지금 무슨 색깔로 변하죠? 검은색으로 변하죠? 대변도 똑같아요. 검은색 대변은 위하고 십이장에서 피가 흐른 대변이고요. 근데 대변인데 빨간색 피가 나왔어요?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항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위나 십이장과 상관없이 대변을 볼 때 빨간색 피가 나온 거는 항문에서 출혈이 된 거니까 그건 항문이 부어 있었다거나 치질이나 치루가 있는 경우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법을 좀 알아볼게요. 자, 이제 저는 식적을 분류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입하고 식도 위장을 상적 따라하세요. 상적. 네. 그 다음에 십이장과 소장을 중적. 대장과 항문을 하적. 이렇게 상중하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식도 위장이 저하가 되면은 우선 나타난 증상들이 있어요. 절대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트림을 합니다. 신물이 올라옵니다. 이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식도염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먼저 위장이 나빠져야 돼요. 식도만 달랑 나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장이 먼저 나빠지고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 돼서 트림, 신물, 그 다음에 흔한 속쓰림, 그 다음에 가슴의 통증, 체증. 이것이 바로 위장과 식도에 있는 상적인 문제예요. 근데 많이들 호소하시죠?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만져보세요. 입에서부터 식도가 25cm예요. 위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렇게가 지금 위장하고 식도의 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식초하고 레몬즙 이면 해결이 됩니다. 식초는 우리가 시잖아요. 신 걸 보고 위산이 분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옛날 삼국지의 조조가 자, 저희 가면은 매실이 있을 거야, 유자가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해가지고 다 침이 고여가지고 갈증을 면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침도 고이게 되고 위산도 분비가 잘 돼요. 그래서 밥 먹는 중간에 식초나 매실 원액도 좋아요. 레몬즙도 좋아요. 이거를 소주잔 반잔 정도로 넣고 나머지 반잔은 물을 넣으세요. 소주만 안 넣으면 건강해요, 소주잔은. 그래서 반잔은 식초, 그 다음 반잔은 물. 이렇게 해서 식사 중간에 한 잔을 마시면 밥 먹는 중간에 위산이 분비가 잘 돼서 체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꼭 체증이 있을 때 먹는 게 아니라 네. 평상시에도 그냥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네. 먹어도 된다. 예, 평상시에 소화에 좀 약한, 네. 나는 소화에 좀 부담이 걸린다 이렇게 드시면 절대 체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식초를 쓰셔도 되고요. 매실 원액을 쓰셔도 되고요. 레몬즙을 쓰셔도 됩니다. 사이즈는 소주잔 반잔 정도, 나머지 반잔은 물. 근데 중간에 드셔야 좋아요. 레몬즙도 역시나 물이랑 섞어서 희석해서 그렇죠. 반. 레몬즙 반 짜서 넣고 반은 물. 식사 중간에. 중간에. 왜 중간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식사 전에 먹으면 위산이 미리 분비돼서 속이 쓰릴 수가 있어요. 식사 후에는 좀 효과가 덜 할 수가 있어요. 딱 밥을 절반 먹었을 때 드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밥을 한 공기 먹는 사람이면 반 공기쯤 먹었을 때 드시면 참 좋고요. 피자를 두 쪽을 먹는 사람이면 한쪽을 먹었을 때 드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죠. 매실 같은 경우 저는 정말 달고 살아요. 항상 몸이 안 좋고 그럴 때마다 집에서 항상 매실을 보내주셔가지고 뜨겁게 해서 반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장염 때도 먹었고 감기 때도 먹고 항상 어디가 뭐 이렇게 안 좋으면 매실을 먹었는데 효과가 굉장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사람마다 매실이 더 잘 받는 사람이 있고요. 뭐 홍초라든가 현미식초가 더 잘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레몬즙이 더 잘 받는 사람. 이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 이 방송을 볼 때 뭐 양인 체질, 음인 체질 상관없이 다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모두에게 두루 쓰이는 걸 얘기를 드리죠. 그다음에 이제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성 피로가 다 이 중적에서 생겨요. 소장 기능이 뭐냐면 십이지장과 소장을 합쳐서 우리는 소장이라고 하는데요. 식사 후에 졸린 거, 식곤증. 그리고 간 기능이 저하돼서 눈이 침침하고 피곤한 거, 복부가 더부룩하고 팽만한 거. 이거는 반드시 식사 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보다 위장질환이라고 알고 있었던 게 간에서 쓸개즙이 분비가 안 돼서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게 바로 소장이에요. 그리고 자제분들 중에 아토피나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다 소장이 안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소장을 우리는 면역력의 베이스 캠프, 호르몬의 운동장 이런 멋진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 소장이 우리 몸에 5m예요.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창자를 절대 얕보면 안 돼요. 모든 여자들 수족 냉증도요. 이 소장에서 와요. 그래서 손발이 찬 분들 제가 고치는 법 알려드릴까요? 밀가루 음식을 끊으세요. 흰 밀가루가 곰팡이균이 칸디다균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먹었을 땐 괜찮은데 많이 먹어서 딱 포화 상태가 되면 바로 자궁과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배가 차가워지고 손발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6일 동안 밀가루 음식을 안 먹고 하루로 날 잡아서 드세요.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3일은 먹지 말고 하루로 날 잡아서 드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아시는 분, 그 사모님이 손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하셨어요. 근데 빵을 좋아하셨거든요. 네. 빵을 끊으라 그런 거예요. 2주 만에 손이 안 아프게 됩니다. 4년 동안 아프던 손. 아, 이게 식습관이에요. 역시.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분들 수족냉증이나 생리통, 생리불순이 젊은 여성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볼 때 소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흰 밀가루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6일 동안 먹지 말고 하루도 드세요. 왠 줄 알아요? 우울증이 와요. 우리가 우울증이 와. 그럼 또안 되지. 우리가 또 탄수화물을 먹어야 또 행복해지거든. 그러니까 하루는 먹어도 돼. 안 그러면 우울해져서 죽어요. 그리고 또 웃긴 거는 6일 동안 빵면 과자를 안 먹다가 폭식하려고 이제 잔뜩 사거든요. 그걸 반도 못 먹어요. 어느새 위장이 줄어들었다. 맞아요. 일단 시작해야 네. 되는구나. 한번 해보세요. 6일이 불가능하면 3일은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작심삼일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물 마시는 것과 효소가 참 중요합니다. 이과 사채예요. 사과, 바나나, 양배추, 토마토, 브로콜리, 당근. 이러한 그 야채와 과일에는 효소가 많아요. 그러한 해독 주스를 만들어 드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식사 중에는 물을 안 마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왜? 좀 위산이 더부룩해지나? 위산이 묽어지니까. 위산이 위장에서 분비돼서 음식을 녹여서 죽의 형태로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산이 묽어지게 돼요. 물을 많이 먹으면. 그래서 식사 중에 물을 1리터씩 먹는 애 치고 위장병 없는 녀석들이 없어요. 제 친구가 그래요. 냉수를 1리터를 먹어요, 밥 먹을 때. 그리고 뭐 먹는 줄 알아요? 위장약 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 습관 바꾸라고 해도 그게 어려운가 봐요. 그 이게 물도 먹어야 할 때와 먹지 않아야 좋은 할 때가 있는 질문이에요. 거군요. 그래서 식사 전에 물 드시는 거 괜찮아요. 예? 그다음에 식사 후 30분이나 1시간 지나서 드시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식사 중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도 음식이잖아요. 마시고 나서 먹는 거잖아요. 네, 식음은 전폐하게 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버릇 그렇게 들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밥 맛이 약간 없을 때 말아 드시는 분이 있어요, 물에. 맞아. 그게 위암에 빨리 걸리고 위염과 위암에 빨리 걸리는 지름길. 죽은 좋아요. 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죽은 기가 막힌 위장의 보약이에요. 근데 냉수에 밥 말아 먹는 거는 위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후루 넣으니까 침이 생길 틈이 없잖아요. 침이 생겨야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데. 그래서 선식 하나 먹을 때도 씹어 먹으라 그래요. 왜 그래? 아밀레이스가 분비돼가지고 그게 섞여야지 완전한 소화를 유지돼. 침이 분비될 길이 없잖아. 물에다 밥 말아 먹어. 그렇죠. 그게 안 좋아. 그러면은 뭐 다른 국에 밥 말아 먹는 이런 거는 그거는 그 다음으로 안 좋아요. 국에 밥을 말아 먹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 물하고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데 되도록이면 국밥을 국 따로 밥 따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그게 또 행복하면 그 정도는 또 허용하자고요. 대한민국이니까. 우리가 국찌개 없이는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살짝 허용하는 걸로. 그래서 물 마시는 시간하고 효소가 중요하고요. 대장의 기능이 저하냐면 딱 세 가지예요. 변비, 설사, 방귀. 그리고 또 이제 참 남편들이 그런 말 하죠. 내 방귀는 냄새가 안 나서 진화 안 나는 겁니다. 자기만 익숙해졌어. 방귀는 냄새가 나는 건 그렇죠. 안 좋은 거예요. 절대 안 좋은 거예요. 절대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은 식이섬유가 필요합니다. 식이섬유하고 유산균이 필요한데 요새 뭐 티벳버섯 유산균도 많이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식이섬유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키위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키위 회사에 저한테 키위 한 상자 보낼 만한데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키위 3개면 필요한 식이섬유량이 있어요. 그리고 또 푸른이라고 서양 자두 열매에도 식이섬유가 많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푸른은 당도가 높아서 살이 좀 찔 수가 있고요. 키위는 당도가 별로 없어서 살이 안 찝니다. 그래서 골드 키위, 그린 키위 상관없이 키위 3개를 매일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속이 편하게 식초나 레몬즙, 그 다음에 물 먹는 시간, 그 다음에 효소, 식이섬유, 유산균. 무엇보다 물을 먹어서 붓는 체질을 수독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좋은 기름을 먹어요.